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책의 제목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음, 여러 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먼저 책 표지를 보시면, 그렇지 않아도 제목도 벌써 욕심쟁이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책 표지도 뭔가 아주 욕심이 많은 딸기 아저씨를 표현한 이 표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표지를 보면서는 저희가 욕심 뭐라고 돼 있나요? 욕심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쟁이라고 여러 가지로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뭘로 보통 쟁이라고 붙이는지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좀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책 제목을 보시면서도 무슨 쟁이를 즐겁게 한번 붙여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쟁이와 무슨 장이 이거의 차이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이버나 여러 가지 검색을 통하여서 어머니들께서 쟁이와 장이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쟁이, 아주 귀엽게 무슨 쟁이라고 하면서 함께 붙여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질문들로 함께 넘어갈 건데요. 어, 먼저 욕심쟁이라고 했으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욕심이란 무엇일지 함께 나눠보시고 내가 욕심 부렸었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보통 이런 질문들을 하면 아이들이 어떤 욕심을 부렸었지라고 욕심 부렸었던 그 일들을 아이들한테만 물어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조금 어머니들께서 잘 좀 생각을 하셨다가 약간은 좀 교육적이면 더 좋겠지만 조금 솔직한 이야기를 어머니들께서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솔직하게 어떤 욕심들을 부려봤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욕심 부렸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아이들에게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엄마 혹은 아빠의 조금 솔직한 고백들이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글들이 아이들이 어떤 욕심부렸던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저씨잖아요. 그렇죠? 아저씨가 이런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어른들은 이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른들도 이런 욕심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엄마도 이런 일들이 때로는 반성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책으로 본론을 들어가서 어, 그 아저씨가 막 욕심을 부리잖아요. 욕심을 부렸을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저씨께 막 무슨 얘기를 해요. 그쵸? 막 그 책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눠져 있는데 저는 그 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그림을 저는 찬찬히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무엇이냐면 강아지예요, 강아지. 강아지가 막 아저씨께 너무 뭔가 화가 난 것처럼 막
지저대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강아지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 아저씨에게 막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을까? 저는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강아지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아저씨에게 막 그렇게 그 표정으로 지저댔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만약에 내가 한 사람으로 있었다면 아저씨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저씨가 좋아하는 딸기를 뭐 처음에는 열심히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처음처럼 맛이 없었대요. 왜 처음처럼 맛이 없었을까? 라고 하는 것들도 아이들이랑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딸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많이 모으게 되었는데 왜 나중에는 처음처럼 그렇게 맛이 없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랑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어머니들께서도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나눠보시는데 와, 저는 그 딸기를 모으는 동안에 실은 딸기라고 하는 게 저도 정말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딸기의 특성이 저도 약간 욕심 부렸다가, 딸기를 좀 아껴 먹고 싶어가지고, 욕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아껴 먹고 천천히 먹고 싶어가지고, 딸기를 아껴뒀다가 거의 무른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물러버린 경우들이 참 많은데, 어, 물러버린 그 딸기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와, 저만큼의 딸기를 어떻게 저렇게 모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쵸? 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을 사람들이 그 안에서 수박을 먹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수박을 먹는 사람들을 아저씨가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는 되게 심통이 났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람은 어떤 한 장면을 보면서 단 한 가지의 감정을 가지진 않아요. 그 책 안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냥 우리 친구들이랑 아이들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맛있게 함께 나눠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저씨가 어떤 생각들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것들, 그 샘이 나는 그런 심통 나는 그런 것들도 한 가지의 마음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건데, 그런 생각들을 함께 아이와 어머니께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한 아이, 동네 꼬마가 무엇을 들고 오게 되냐면 수박을 가지고 오게 되지요. 동네 사람들이 앞에 보면은 분명히 막 딸기를 욕심 부렸던 그 아저씨를 막 뭐라고 했던 그 장면과는 다르게 동네 꼬마는 수박을 가지고 와요. 이 아이는 왜 수박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일까? 아저씨에게 왜 수박을 가져다 준 것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아요. 이 아이를 보면서도, 저도 정말 많은 생각들을 가지는데, 똑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요. 저렇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어머니들께서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일들 혹시 그러니까 만약에 자료를 조금 구하실 수 있다면 어, 똑같이 욕할 수 있는 상황, 똑같이 뭐라고 해야 되죠? 질투할 수 있는 상황, 똑같이 불평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가운데 나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되도록이면 어떤 자료들을 조금 구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나 같으면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저씨께서 여러 가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생각이 참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함께 나눠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저씨가 무엇을 만들게 되죠? 딸기잼을 만들게 돼요. 딸기잼을 만들고 또 만들면서의 어떤 아저씨의 생각, 그리고 아저씨가 딸기잼을 막 나누어 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 아이랑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어떤 걸 했죠? 우리 아이랑 욕심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내가 욕심 부렸던 사건, 그것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책을 나눴던 아저씨의 또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저씨, 보통은 거기에 이제 보통 글쓰기를 하다 보면은 아저씨,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하셨더니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편지 쓰기를 할 건데 보통 그런 글쓰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아저씨를 통하여서 그리고 엄마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했었고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어떤 것들을 반성하게 되었고 이 아저씨를 보면서 엄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지 나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시간으로 그 글쓰기를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몇 가지 팁, 그 다음에 몇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오늘 대표적으로 나온 게 무엇이에요? 딸기. 제가 참 좋아하는 딸기인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과일 이름 대기잖아요. I am ground 과일 이름 대기 뭐 이러면서 저희가 함께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과일 이름을 막 대고요. 그 다음에 과일 이름이 혹시 다른 우리가 평소에 먹는 과일이 아니더라도 무슨 열대 과일이나 다양한 과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지식인을 통하여서 어떤 다른 과일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거를 만약에 프린트할 수 있으면 거기다가 붙여주셔가지고 저희가 뭐 했죠? 새로운 단어 거기에서도 새롭게 알게 된 과일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림도 한번, 사진도 한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보통 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맛을 내는지, 그런 과일들을 함께 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밥이든, 과일이든, 과자든, 어때요? 자기 스스로가 그냥 알아서 먹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함께 딸기면 딸기. 요새는 딸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딸기 저 근래에 먹긴 했었는데 그래서 과일이나 과자나 그것들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서로. 아이는 엄마에게 주고 엄마는 아이에게 주고 또 엄마는 또 아빠에게 주고 또 아이는 아빠에게 주고 이런 식으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나누어 주는 그런 기쁨을 함께 만끽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보통 이제 이 책을 보시면 가로치고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사회성을 기르는 동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쿠키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친구들에게 뭐 나누어주는 활동을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가장 간단히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그 관계망을 맺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실은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면 인사예요, 인사. 우리가 사회 안에서 그렇게 관계를 맺는 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정말 감동받았고 너무 기분 좋았던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어떤 친구를 만나거든요. 저도 약간 부끄럽기도 했고, 모든 사람에게 제가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는데 저희 동네에 사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만나는 어른들마다 인사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저는 진짜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라도 어머니들과 한번 약속하셔가지고 오고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인사해보기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 오늘 뭐 보니까 잼 만들기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던데 그 잼 만들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주 간단하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다 인사를 할 수는 없지만 엘리베이터 안에서라도 또 어떤 한 장소를 정하셔가지고 거기 안에서 인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제안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나눔하시고 또한 그 책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으로 이것들이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